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올해 다저스는 111승을 올림으로써 116승을 올린 2001년 시애틀과 114승을 올린 1998년 양키스에 이어 162경기 체제에서 110승 이상을 기록한 세 번째 팀이 됩니다. 하지만 올해의 다저스는 앞선 두 팀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1998년 양키스의 리베라, 2001년 시애틀에 사사키가 있었던 반면 다저스는 주전 마무리가 없는 채로 포스트 시즌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2세이브를 기록한 킴브럴이 디비전 시리즈 로스터에서 제외된 다저스는 다니엘 허드슨까지 시즌 아웃을 당함으로써 로스터에 등록된 선수들의 세이브 합계가 11세이브에 불과한 채로 가을 야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결과가 일어납니다. ALCS에서 양키스에게 패한 시애틀이 그래도 질만한 팀에게 진 반면 다저스는 포스트 시즌 첫 판에서 그것도 3경기를 더하고 올라온 팀이자 정규 시즌에서 압도했던 샌디에고에게 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클레빈저를 제외할 경우 샌디에고 투수들을 전혀 공략하지 못한 다저스는 2차전 다저 스타디움에 킴브럴을 연상시키는 거위가 등장했고 4차전 페코파크에서는 바우어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드론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시즌이 끝나고 FA가 된 젠슨에게 다저스는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다저스는 프리먼을 데려오지 못하면 젠슨과 재계약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저스는 프리먼과 계약하는 데 성공했고 다음날 젠슨은 애틀란타와 1년 1,600만 달러 계약을 맺어 프리먼과의 유니폼을 바꿔 입은 셈이 됐습니다. 마무리를 내부에서 충원하는 것으로 보였던 다저스는 개막 일주일을 앞두고 화이삭스에서 킴브럴을 데려옵니다. 놀랍게도 다저스가 지난해 후반기 타선의 리더였으며 포스트 시즌에서도 좋은 활약을 했던 폴락을 잉여 자원으로 판단하면서 폴락과 킴브럴을 바꾼 트레이드였습니다. 킴브럴의 올해 연봉은 1,600만 달러, 폴락은 선수 옵션을 거절할 경우 보상금 포함 1,800만 달러로 다저스가 200만 달러를 아낀 트레이드였습니다. 폴락의 올해 승리 기여도가 0.4, 킴브럴이 0.2였으니까 서로 공평한 트레이드로 보이지만 화이삭스는 폴락 때문에 시즌이 달라진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영입한 선수의 부진으로 인해 더 타격을 입은 쪽은 결과적으로 다저스였습니다. 2011년 신인 신기록에 해당되는 46세이브를 올리고 신인 최초의 2년 연속 40세이브와 최초의 3년 연속 40세이브를 올린 킴브럴은 2012년 상대한 타자의 절반 이상을 삼진으로 잡아낸 최초의 투수가 됐고 2013년에는 최연소 50세이브 시즌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메이저리그 타이 기록이자 리베라와 호프먼도 하지 못한 4년 연속 세이브 1위를 달성합니다. 그러나 애틀란타에서 행복한 날을 보내던 킴브럴에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킴브럴은 서비스 타임 4년 차가 된 2014년에 애틀란타와 4년 4,200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 5년 차에는 팀 옵션도 있었기 때문에 FA가 2년 뒤로 미뤄지는 계약이었습니다. 문제는 킴브럴과 계약한 프랭크 렌 단장이 1년이 지나기 전에 해임이 되고 새로 부임한 조나트가 리툴링을 선언한 거였습니다. 애틀란타에서 오래 뛰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을 받아들였던 킴브럴은 계약 1년 만에 샌디에고로 트레이드됩니다. 킴브럴은 샌디에고에서도 잘했지만 5할 승률에 실패한 샌디에고에서 뛰면서 최초의 5년 연속 세이브 1위가 무산됐고 매드맨 프렐러 단장에 의해 1년 만에 다시 보스턴으로 보내집니다. 2015년까지 통산 ERA가 1.63이었던 킴브럴은 2016년 보스턴에서 3.40에 그칩니다. 9위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무릎 부상으로 제구가 흔들린 탓이었습니다. 2017년 킴브럴은 ERA 1.43을 기록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2018년 전반기 역시 1.77이었던 킴브럴은 그러나 후반기에 4.57을 기록하더니 포스트 시즌에서 크게 부진합니다. 집에서 TV를 보던 가니에가 티핑을 찾아내 알려주기도 했지만 이미 정상적인 구위가 아니었습니다.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보스턴은 킴브럴이 아니라 크리스 세일이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아냅니다. 여기서 킴브럴은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보스턴의 퀄리파잉 오퍼를 거절한 거였습니다. 퀄리파잉 오퍼를 받음으로써 지명권 손실이 일어나는 선수가 되자 킴브럴이 원하는 제안은 들어오지 않았고 FA 미아가 된 킴브럴은 이듬해 6월에 드래프트가 끝나 지명권 손실이 사라진 후에야 컵스와 3년 4,300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앱스타인이 컵스에서 자진 사퇴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 판단착오였습니다. 6월 28일에 등장해 컵스의 시즌을 망쳐버린 킴브럴은 2020년 단축 시즌에도 크게 부진했고 지난해에는 23세이브 2블론 0.49로 엄청난 활약을 하던 중 시카고 화이삭스로 트레이드되고 마무리 자리를 잃게 되자 다시 난타를 당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저스는 반짝했던 2021년 전반기를 제외할 경우 2019년 이후에 ERA가 5.64였던 투수를 영입해 마무리를 맡겼던 겁니다. 킴브럴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커터를 폭격한 리베라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젠스는 슬라이더의 비중을 높이고 싱커까지 장착합니다. 반면 킴브럴은 자신의 롤모델인 와그너를 따라가기로 합니다. 와그너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싱과 함께 사람들은 슬라이더라고 하고 자신은 커브라고 한 브레이킹 볼 딱 2개의 공만 던졌습니다. 데뷔 시즌 포싱 구속이 95.4마일이었던 킴브럴이 7년 연속 구속 상승을 통해 2017년 평균 98.3마일을 기록할 때까지만 해도 킴브럴은 우한 와그너가 되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구속이 꺾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예전의 강력함을 잃게 됩니다. 올해가 34세 시즌이었던 킴브럴은 2011년 풀타임 첫 시즌 이후 가장 낮은 평균 95.8마일을 기록합니다. 반면 와그너의 34세 시즌 평균 구속은 킴브럴보다 1마일 이상 높은 96.9마일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와그너가 34세 시즌이었던 2006년은 페스티벌 평균 구속이 90.5마일로 와그너와 메이저리그 평균의 차이가 무려 6.4마일이었던 반면 올해의 페스티벌 평균 구속은 93.6마일로 킴브럴과 차이는 2.2마일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특히 올해 기록된 100마일 이상 공은 지난해 1829개의 2배에 달하는 3369개였습니다. 100마일 투수가 많아졌다는 이야기는 타자들의 강속구 적응력도 좋아졌다는 의미로 킴브럴은 정교한 제구보다는 대포할 포심을 한가운데 꽂아 넣으며 포심과 너클커브의 터널링을 이용한 매우 단조로웠던 패턴이 구속 경쟁력이 있었을 때는 통했지만 구속 경쟁력을 잃자 통하지 않게 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왼쪽이 마지막 1점대를 찍었던 2017년의 포심 탄착군이고 오른쪽이 올해의 포심 탄착군입니다. 2017년은 평균 구속이 98.6마일이었던 데다 하이 패스트볼로 들어감으로써 너클커브와 터널링이 형성됐지만 올해는 구속도 95.9마일로 크게 떨어지고 한복판에 던진 셈이 됐습니다. 이에 2017년 킴브럴의 포심은 피안타율 1할 3푼 1리에 헛스윙률 39.3%였지만 올해 킴브럴의 포심은 피안타율 2할 5푼 9리에 헛스윙률 23.4%로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통산 14.7개였던 9이닝당 탈삼진은 올해 커리어 최저인 10.8개로 폭락하게 됩니다. 킴브럴이 부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전의 구속을 되찾는 겁니다. 하지만 하락세가 5년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어 되돌리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새로운 구종을 장착하는 겁니다. 하지만 13년간 두 가지 공을 던진 킴브럴이 뚝딱하고 서드 피치를 장착하는 모습은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이자 마지막 해결책은 제구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29세 시즌까지 기록한 291개의 세이브가 킴브럴과 같았던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는 킴브럴보다 빠르게 구속 하락이 찾아옵니다. 이에 K로드는 재빨리 서드 피치인 체인지업을 장착하고
여기에 핀포인트 제구를 더해 32-34세 시즌에 126세이브를 기록합니다. 반면 킴브럴의 32-34세 시즌 세이브는 48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킴브럴보다 구속의 낙폭이 더 컸던 K로드는 35세 시즌에 89.0마일까지 떨어지자 더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킴브럴은 여전히 평균 96마일을 던지는 투수입니다. 저는 와그너도 K로드도 못한 역대 세 번째 500세이브를 달성하는 투수는 당연히 킴브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을 394세이브로 끝낸 킴브럴은 478개인 3위 리 스미스를 넘기도 벅차 보입니다. 과연 킴브럴은 구속 향상, 제구 향상, 서드 피치 장착이라는 세 가지 해법 중 하나라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올 시즌을 통해 버려지고 찢긴 킴브럴이 마무리는 롱런이 불가능하다는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라는 벽을 넘어 하늘 높이 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들어온 소식들도 정리하겠습니다. 다저스는 미러키 유격수 윌리 아다메스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5년 차인 내년 연봉이 920만 달러로 예상되는 아다메스는 FA까지 2년이 남아있고 수비가 워낙 좋은데다 올해 기록한 31개 홈런이 시거에 이어 유격수 2위일 정도로 장타력이 뛰어나 쉽게 데려올 수 없는 선수입니다. 뉴욕 양키스 하일 스타인브레너 구단주는 앤서니 볼피와 오스왈도 페라자 두 유망주가 개막 로스터에 들기를 원한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별것 아닌 말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내야에 빅네임 영입은 없으며 이 둘이 더블 플레이 듀오가 되는 것이 현재 구상임을 밝힌 걸로 느껴집니다. 코레아를 잡고 싶은 미네소타는 코레아에게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으며 짧게는 6년짜리에서 10년짜리 제안도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코레아에게 들어오는 최고의 제안은 미네소타가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북이라는 별명과 함께 미네소타에서 활약했던 윌리안스 아스투디오는 소프트뱅크에 입단했다고 합니다. 시애틀은 니모를 노리는 팀 중 하나이며 베닌텐디 또한 체크했다고 합니다. 화이삭스는 클레빈저를 원하고 있고 매츠는 오타비노와 재계약을 희망한다고 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